네가 망무구나. 순둥순둥한 표정이 아주 귀여운데? 망무는 처음 만난 제작진이 낯설지 않은 모양. 사람이랑 친화력 되게 좋나 봐요. 네, 처음 봤을 때도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수영아, 상아. 망무에겐 누나냥이가 둘 있는데요. 낯선 사람의 방문에 벌써 호다닥 숨어버렸답니다. 여기 보이는데 털밖에 안 보여요. 얘가 짱이 첫째고요. 아이고, 얼굴 보기 힘들다. 상아, 여기 사이요. 아주 깊숙이도 숨었네요. 얘들아, 예쁜 얼굴 좀 제대로 보자. 잠시 후 경계가 풀리고 슬그머니 함께 나온 누나들. 이제 제대로 소개해볼까요? 먼저 풍성한 털이 매력적인 첫째 누나 짱이. 다음은 코민 무늬가 돋보이는 둘째 누나 수염입니다. 너희도 만나서 반가워? 짱이랑 수염이는 항상 천사 같아요. 둘이 보면. 이렇게 있으면 아무 분란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있을 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렇게 평화로운데 분란이라뇨? 그런데 망무가 꿈틀하자 빛의 속도로 숨어버리는 누나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나? 커튼 쪽으로 슬슬 걸어가는 망무. 너 지금 뭘 찾는 거니? 그때 자리를 뜨는 둘째 누나 수염이를 발견하자마자 잽싸게 그 뒤를 쫓더니 숨숨집까지 따라 들어가는데요. 망무야, 그 좁은 데 들어가 대체 뭘 하는 거니? 망무!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우당탕탕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집사가 망무를 말리는데요. 집사야, 나 망무 때문에 못 살겠다. 한 번 필 맞으면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자. 하지만 다시 시간차 공격에 들어간 망무. 안 돼! 집사님 정신 없으시겠어요. 응? 수염이 놀래잖아. 아, 왜 나만 갖고 그러냐? 하지마. 아파. 난리가 났네. 망무가 휩쓸고 간 자리에 뒤처리는 언제나 집사의 몫입니다. 털을 또 엄청 뽑아내. 이거는 망무털이에요. 수염이가 저항해서 망무털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망무 녀석, 집사가 안 보는 틈을 타 이번엔 첫째 누나 짱이를 괴롭힙니다. 다행히 덩치가 있는 짱이는 빠져나와 자리를 피하네요. 망무가 누나들을 괴롭힌 지 벌써 2달째. 주기가 없어요. 그냥 항상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집사는 망무의 주위를 돌려보려고 열심히 장난감 낚싯대를 흔든다는데요. 하지만 망무 녀석, 장난감엔 영 시큰둥하네요. 망무 좋아하는 거 바꿔줄까? 망무가 좀 이런 바스락거리는 걸 좀 그나마 좀 좋아해요. 그나마. 아우, 집사야, 수고가 많다오. 그런데 갑자기 망무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침대 밑으로 직진. 용케도 숨어있는 첫째 누나를 발견한 망무. 아깐 성에 덜 찼는지 다시 짱이를 못살게 굽니다. 망무! 이리 와. 망무! 안 돼. 또 엎드려 이렇게 와야 언제 어떻게 누나들을 공격할지 몰라 망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집사.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데요. 집사에게 다시 붙잡힌 망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결국 녀석 주방 쪽에 격리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어. 망무. 네가 그러는 거니까. 아무리 귀여운 얼굴로 가엾게 울어도 소용없는 일. 망무 너 반성 좀 해야겠다. 저도 이제 이런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를 되게 많이 알아봤고 그럴 때마다 혼내지는 말고 계속 분리를 했다가 뭐 몇 분 있다가 데려 나오면 좀 괜찮아질 거다 했는데 망무 얼굴에 심통이 가득한데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녀석. 망무, 너 충분히 반성한 거 맞지? 그런 거지? 10분 지난 거 같다옹.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망무.
막무야, 너 또 누나들 괴롭히면 다시 격리돼야 한다고. 격리된 후엔 차분해진다는 막무. 이럴 때마다 녀석과의 첫 만남이 떠오른다는 집사. 동네에 갑자기 나타난 한 일주일 정도 보였던 애인데 너무 이제 집고양이 같은 애인데 얘가 밖에서 막 떠들고 다녀가지고 캔을 줬는데 되게 배고파한지 막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여느 길고양이와는 달리 사람을 너무 잘 따랐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양이인가 싶어서 SNS와 동물병원을 통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끝내 막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는데요. 집에 가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얘가 차에 뛰어 올라갔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양주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워낙 순한 녀석이라 그런지 입양 직후 잘 지냈다는데요. 그런데 사기 입양을 당한 것처럼 그런 느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얘가 슬슬슬슬 뭔가 발동이 걸리는 것처럼 얘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좀 쎄한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후론 하루도 빠짐없이 누나들을 번갈아 공격했답니다. 이젠 일상이 돼버렸고 입양 후 벌써 2개월째 반복되고 있답니다. 그나마 누나들이 숨 돌릴 수 있는 순간은 막무의 식사 시간. 빨리 먹고 또 누나들 찾으러 다녀야지. 반면 첫째 누나 짱이는 숨어서 먹네요. 그런데 짱이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태연하게 다가가는 막무. 그리곤 막무, 너 지금 누나 밥도 뺏어 먹는 거니? 그래, 너 혼자 다 먹어라. 오늘도 막무가 우리 밥 다 뺏어 먹어버렸다오. 그러니까 눈치가 없고 지금 고양이 세계의 언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싫다고 하면은 싫은 줄 알아야 되는데 얘 좀 되게 막무가내 같다. 그래서 이름을 막무라고 지었거든요. 냥이들의 황당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집사가 출근할 시간이 다가오면 막무도 분주해집니다. 집사님, 막무도 외출하는 건가요? 어디 가는지. 할머니 집에 갔다 오자. 거기서 푹 쉬자. 오늘도 가는 거냐옹? 집에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집사의 어머니들. 막무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집에 오래 비울 때 그때는 얘를 또 그 좁은 곳에 오래 가족이 격리시키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이제 아예 풀어주니까 거기서 이제 편하게 있으라는 거죠. 우리 애들 그 짱이랑 수염이들도 좀 편하게 있고. 하긴 집사님이 없을 때는 막무를 뜯어말릴 사람이 없긴 하죠. 들어가자. 집에 왔다. 초롱이랑 동이 언니 있네. 아이고 아이고. 집사 어머니 댁 강아지들도 막무가 반갑나 봅니다. 오세요 방구. 멍멍이들의 격한 환영이 끝나면 막무가 이동장에서 나오는데 별탈 없이 직진? 여기서도 낯은 안 가립니다. 마치 제 집인 양 가장 편하게 지정석을 찾아가는 막무. 여기가 내 자리다냥. 쉬고 있어 언니들이. 막무가 편하게 자리를 잡으면 집사는 출근하는데요. 자기를 두고 가는 게 불만인 듯합니다. 멍멍이들아, 피해! 피해! 제 막무 화나면 너네들 가만 안 둔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웬일? 보다시피 싸우지도 않고 혼자 이렇게 비 한 바퀴 돌고 와서도 다 돌아다니게 저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보고. 그저 조용히 지낸다는 녀석. 막무 뭐해? 그 시각 단둘이 집에 남은 누나들. 짱이와 수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이구, 막무가 없으니 기지개 쭉 켜고 세상 평화로운 모습. 얘들아, 그렇게 좋니? 해방감이라도 느끼나 봅니다. 골골송까지 대차게 부르며 둘이 부둥켜 안고 잠드는데요. 그래 얘들아, 좀 푹 쉬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퇴근하고 돌아온 집사. 막무야, 집사님 안 반가워? 왜 숨어?
왜 삐졌어 막무? 엄마 없었어? 일로 와. 오래 기다리게 해서인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네요. 자, 막무. 다시 집으로 돌아온 막무. 이동장에서 나오자마자 둘째 누나 수염이 뒤를 졸졸 쫓더니 또 시작입니다. 막무. 어째 이번엔 좀 더 격해 보입니다. 지구 끝까지 따라갈 기세. 집사가 손을 뻗어 말려봐도 소용없습니다. 막무의 주특기인 틈새 공략으로 수염이를 못살게 구는데요. 결국 수염이도 뿔렀습니다. 둘째 누나가 안 된다면 막무에겐 첫째 누나 짱이가 있죠. 수염이 못 무니까 내려와. 하지마. 집사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막무에겐 안 들립니다. 목표는 짱이. 대체 왜 이럴까요? 나 하지마. 제가 없을 때는 최대한 분리를 하는 거고 좀 쉬라고 하는 건데 막으니까 더 자기 분풀이를 못해서 더 화를 내는 건지 좀 점점 좀 심해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 막무의 힘을 빼야 합니다. 막무가 유일하게 반응한다는 레이저 장난감. 막무가 지칠 때까지 레이저를 쏴준다는데요. 잘 시간이 되자 이 댁에도 평화가 오는구나 했는데 이런. 그럼 그렇지. 막무의 배터리는 늘 100% 충전 완료 상태.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나들과 막무는 모두 2~3살 고만고만한 또래. 그런데 어쩌면 에너지가 이렇게까지 다를까 집사님도 당황스럽다고. 막무. 이리 와. 나가. 나가 있어. 결국 막무는 이번에도 격리됩니다. 계속 들여보내달라며 쉬지 않고 보채는 녀석. 들어오고 싶어 안달인데요. 막무야, 집사님도 잠은 자야지. 하루에 못해도 한 4~5번은 깨고요. 계속 왔다. 그러니까 그냥 잠만 깨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꺼내주고 넣어주고 말리고 이지를 계속 하는 거죠. 전 바라는 거는 지금처럼 노는 건 괜찮아요. 애들을 무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그거 하나예요. 막무 때문에 잠까지 부족한 집사를 도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막무네를 도와줄 슈퍼 히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막무 좀 잘 부탁드려요. 안녕? 어때? 아저씨 냄새 어때?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낯선 사람인데 와도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미아옹철을 알아보는지 금세 친해진 막무. 있으려나? 아, 누나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본 장면이죠? 짱이와 수염이는 오늘도 숨어 있을 예정입니다. 수줍음이 네, 많고 네, 네, 조심스러운 친구들이네요. 거기에 비하면은 뭐 막무는 그냥 완전 인싸의 성격입니다. 인싸. 네. 네. 자, 본격적으로 막무의 문제를 파헤쳐 볼 시간. 시종일관 누나들을 괴롭히는 막무. 이 공격의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이 상황만 봐서는 둘이 좀 격하게 노는 상황에서 되게 경계긴 한데 이게 그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도 이제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암컷 고양이들이 훨씬 더 좀 섬세하고 놀 때도 보면 어느 선을 지켜요. 그쵸. 근데 수컷 고양이들은 일단은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악스럽다고 해야 되나? 누나들은 가까이 있을 때도 서로를 평화롭게 아끼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반면 막무는 상대가 싫다 해도 개의치 않고 괴롭혔죠. 중성화가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적인 면은 안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는 수컷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영향은 많이 떨어지는데 수컷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향이 100이었다면 뭐 절반 또는 한 20-30%로 줄어드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성화가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중성화가 안 되는 애랑 비교했을 때 좀 낮아지는 거지. 암컷 고양이와 수컷 고양이를 비교하면 수컷 고양이들은 훨씬 격렬하고 훨씬 더 좀 집요하고 그래서 더 호전 쪽으로 이렇게 툭 치고 다니고 또는 더 강하게 그냥 영역 표시도 하고 다니고. 암컷 냥이 중에서도 얌전한 편인 짱이와 수염이 중성화 수술을 했어도 격렬한 망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네요. 이렇게 좀 격렬하게 너무 괴롭혔다라는 느낌이 들면 격리를 네. 잠깐 하시는 거죠. 이 정도는 네, 잘하고 계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는 누나들을 괴롭히던 녀석이 집사 어머니 댁에선 의외로 얌전히 지내는데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더 격렬해졌죠. 대체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이 영역 안에서도 다른 고양이들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위치를 서열을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른 데 가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이를테면 단순히 장난이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더 굳건히 하려고 하는 행동을 강화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집에 있는 나머지 두 고양이와 사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 그럼 데려가지 말아야겠네요. 네. 오히려 안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집에서는 놀이 겸 영역 사수를 위해 말썽을 부렸던 것. 외출 후엔 영역 집착이 더 커져서 공격성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망무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데 장난감만으로는 역부족.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 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길에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냥감들이 많이 노출이 그쵸. 되잖아요. 실제로 뭐 벌레도 많고 네. 아니면 작은 짐승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았던 경험이 강렬했던 아이들은 일반 장난감의 반응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 장난감에 대한 기여도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어떻게 좀 놀이를 네. 해주시는지 네네. 제가 한번 보고 예. 좀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장난감은 이렇게나 많은데 제가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주면 쳐다는 봐요. 음.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앞쪽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흔들어 주시네요. 이렇게만 하는 거는 본인이 뛰어다닐 이유도 없고 집중을 계속 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그러고요. 얘는 조금 반응 그나마 하는데 제가 놀아줄 때 이렇게 숨겨요 얘를 카페트 밑에. 그러면 조금 반응해요. 이번엔 미아홍철 차례. 과연 망무는 장난감에 반응할지? 기본 막대형하고 네. 낚싯대형 하나 챙겨왔거든요. 그냥 반응 한 번만 볼게요. 망무야, 미아홍철 쌤이랑 재밌게 놀아볼래? 숨기고 이런 걸 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예. 그러면 지형을 살짝 만들어줘요. 망무의 취향에 맞게 카펫을 이용해 장난감을 살짝 숨겨 움직이면 우와, 망무가 장난감에 반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아이가 에너지 소모는 되거든요. 아 네네.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아, 무조건 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또 체력을 그렇게 소비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수험생들 엄청 칼로리 소모 많이 되잖아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순간순간에 계속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장난감 앞에서 요지부동이던 망무가 뛰기도 하고 장난감을 따라가며 달리기도 합니다. 망무야, 너 오늘따라 정말 기특한데? 그런데 미아홍철의 뜻밖의 한마디. 위치를 되게 못 잡아요. 막 밖에서 사냥하고 살아 했으면 굶어 죽었어요. 사냥엔 소질이 없다? 지금도 정확히 어떻게 사냥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감을 되게 못 잡는 거예요. 망무야, 너 집사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망무가 레이저 장난감을 신나게 쫓았는데요. 장난감 중 레이저에만 반응했던 이유는 뭘까요?
워낙에 레이저 포인트가 빠르고 네네. 격렬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이걸로 놀기 시작하면 다른 거는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흥분 정도가 완전히 다 가라앉혀지지가 않고 네. 항상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뭔가를 잡아서 없어졌다. 없어졌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꺼줘야 돼요. 잡은 것처럼. 한 번은 발로 잡았을 때 네네. 레이저 포인트를 꺼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한 고상해지고. 5번 정도 세션을 했는데 한 번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실제 보상을 줘서 네. 이 놀이 사냥이 최종 보상까지 끝났다. 너 사냥의 목적에 대해서 너 못 잡은 게 아니야. 너 잡아서 뭔가를 얻어냈어. 라는 개념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야생에서 사냥하듯 놀아주는 것이 핵심.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보통 이제 집에서 집사님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사냥놀이 하다가 아이가 잡으면 빨리 다시 또 놀아주고 싶어서 다시 쫓아올 수 있도록 바로 뺏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사냥놀이를 왜 할까요? 사냥감을 잡고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충분히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만약에 생략해 버린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계속 쫓아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냥감에 흥미가 없어져요. 잡아봤자 금방 또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잡았을 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그대로 온전히 제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양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거를 좀 제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막무가 또 수컷이라는 거, 그다음에 성향 자체가 되게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쁜 아이인데 뭐 앞으로도 이쁠 거고 네, 그래서 뭐 셋이 잘 살아야죠. 4명이서 막무 고양이 3명이랑 저랑. 솔루션 며칠 뒤 집사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어머, 막무가 요즘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 있대요. 이렇게만 가면 누나들 괴롭히는 데는 점점 흥미가 떨어지겠죠. 막무야, 집사님이랑 재미나게 노는 방법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누나들 그만 괴롭히고 사랑받는 막내 남동생이 되렴. 집사님, 막무 잘 부탁드립니다.